부산 광안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분이 제보를 해주신 사건이네요. 맞습니다. 제보자 지난 6월부터 부산 광안리 아주 좋은 해변 좋은 데죠. 부산 광안리에서 단기 오피스텔 임대를 한 다음에 지인하고 같이 임대를 했습니다. 조금 휴양을 좀 취하기 위해서 갔는데 번화가 근처 아니겠습니까? 낮에도 좀 시끄럽고 밤에도 좀 시끄럽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고통스러웠다고 하고 원래 이렇게 좀 편히 쉬려고 했던 계획이 물 건너가고 스트레스를 좀 더 받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얼마나 시끄러웠길래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는 건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여기 이제 계약할 때 저는 오피스텔이라고 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사는 사람들하고 놀러 오는 사람들하고 이게 또 다르거든요. 해리를 들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숙박객 같고 음악 소리 크게 들리는 거랑 이제 뭐 사람들 이제 술 먹고 놀고 있는 소리 한 번씩 뭐 싸우는 소리도 좀 들리기도 하고요. 그 이제 숙박객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소음도 심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몇 번 신고한 적 있어요. 위층 때도 있었고 아래층일 때도 있었고요. 신고를 해도 단속은 근데 똑바로 이게 되지도 않고요. 단속이 돼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자, 광안리라고 하면은 지금 뭐 일설에 따르면 해운대보다 더 막 많은 관광객들이 몰린다고. 그러니까 좀 젊은 그 여행객들이 광안리로 전부 다 집중되고 해운대는 또 그렇지가 않아서 좀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가장 핫플레이스인 곳으로 지금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피스텔 곳곳에서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자주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신고를 한번 했대요. 이게 그랬더니 출동한 경찰이 거기에 불법 공유 숙박업소가 많다는 얘기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 여행 가방 끌고 다니고 그냥 여행객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뭐 입주민이 아니라 2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입주민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제보자분 입장에서는.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한 번은 또 숙박업소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숙박객들을 데리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까지 있었고 지난 6월부터 지금 여기에 사신다고 했잖아요. 정말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쌓여가던 어느 날 제보자는 여자친구와 한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됐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너 나 알지? 자, 무슨 일인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누구신데요? 빨리 나와요, 빨리. 예? 나와. 아니 나오시라고. 누구신데요? 아 지금 뭐 하시는 나오시라고. 야 경찰 불러라. 경찰 부르고 나온나? 야 경찰 불러라. 나온나, 나온나? 나오시라.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 들어가자마자 소홀하게 뭐 떨어지는 문을 쾅쾅 두드리시더라고요. 방에 이제 입실하자마자 바로 이제 찾아와서 나가라면서 이제 뭐 쌍욕하면서 왜 신고하냐 우리 악마 예뭐 니네 알지 이러면서 이제 멱살 잡고 나가라고 이제 계속.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네, 제보자의 여자친구가 여기 이제 놀러 와서 숙소를 잡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보자께서 같은 어떤 친구, 남자친구랑 같이 동료랑 같이 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 방을 다시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옆 건물에 잡는다는 걸 여자친구 실수로 같은 건물에 있는 어떤 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그 방에 가 있고 한 1시간 정도가 지나서 이 제보자가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5분도 안 돼서 갑자기 문을 누가 막 두들기면서 나오라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한 거예요. 처음 보는 남성이 문 밖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나가자마자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본인의 옷도 찢어졌고요. 또 여자친구랑 같이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휴대전화와 카메라도 파손됐다고 하고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정말 화도 나고 창피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괜히 나도 같이 폭력을 쓰면 쌍방폭행이 될 것 같아서 또 꾹 참으셨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여자친구가 지금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황에서 외부인이 저렇게 문을 막 쾅쾅쾅 두드리니 무작정 밀고 들어온 겁니다. 자, 그리고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여자친구 앞에서 이 제보자 남자친구분은 수치스러웠지만 쌍방폭행이 또 될까 봐 그냥 맞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보자가 저 일을 겪었던 바로 그날 함께 사는 지인에게도 황당한 일이 있었다는데요. 직접 또 확인해 보시죠. 얘기 좀 해줘. 얘기 좀 하지. 여기 놓으세요. 왜
저랑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굴까지 왔으니까 피해가 있다고 사과가 넘어가요. 제가 뭐 당신을 안 했고 사전에 제가 못 봤습니다. 회원님들 생각에 내 것을 말씀해요. 누가 시켰죠? 자, 동일인이었죠? 얘기 좀 합시다, 한 사람. 네, 맞습니다. 제보자가 지인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제보자가 폭행을 당한 바로 그 같은 날에 지인도 이 남성, 똑같은 남성에게 해코지를 당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두 사건이 벌어졌는데 제보자 지인이 오피스텔로 들어가는데 처음 본 남성이 다가오더니 이야기를 하자 하면서 말을 걸고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거절을 했는데도 남성이 막무가내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성, 지인이 불법 공유 숙박업소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들으신 것처럼 왜 내가 영업하는 호실만 신고를 하냐, 지금까지 벌금으로 1,000만 원도 넘게 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누구한테 사주를 받고 신고를 하는 거냐, 돈을 얼마나 받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인은 누가 시킨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대화를 마쳤는데요. 제보자와 지인 모두 어떻게 저 남성이 두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예약한 숙소로 들어가자마자 찾아올 수 있었는지 이상하다면서 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와 또 불법 공유 숙박업소 운영자들 사이에 뭐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뭐 마지막에 이제 또 우리 양 변호사님이 설명을 주시겠지만 오피스텔입니다. 거주를 위한. 자, 그런데 불법 공유 숙박업이 자행이 되고 있었고 또 이걸 제보자분이 이건 불법이다 해서 신고를 했던 건데, 자, 방금 제보자께서 의심하는 것처럼 박 변호사님, 네. 아니 신고를 내가 이제 어떻게 알고 저렇게 찾아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오피스텔의 한 90%가 불법으로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실제로 2명은 구속이 되기도 했다라고 해요. 막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지금 알게 됐는지 그 부분은 좀 확인이 안 되는데, 일단은 제보자하고 지인이 이 폭행으로 남성을 경찰로 신고한 상황이고요. 피해자는 조사를 받았는데 이 남성 아직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 여자친구도 지금 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지인은 손목 인대가 늘어났고, 남성 입장에서는 주소를 지금 알고 있다고 해요, 제보자. 그래서 이 남성이 혹시나 제보자한테 올까봐 겁이 나서 조만간 짐 싸서 나오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제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 외에도 관할 지자체에도 여러 번 신고를 했었다는데 지자체에서라도 뭐라도 좀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일단 지자체에서도 많이 단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오피스텔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법적으로 쓰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굉장히 센 지금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 지자체에서는 그걸 받고서도, 벌금을 받고서도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아서 자기들도 이걸 제대로 단속하기가 어렵다라고, 또 뭐 이걸 그냥 솔직한 얘기라고 해야 될지 변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도 이 숙박 예약업소에, 어플에 들어가 보면 이 제보자가 살고 있는 건물 그대로 예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불법이라는 걸 모르고도 그냥 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건물 안으로 우르르 들어가는 사람들. 엘리베이터는 꽉 찼습니다.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이곳에 숙박을 하러 왔다는 대만 투숙객. It's more convenient and we can cook and the space is bigger.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드나드는 이곳은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을 보시면 구청에서 붙여놓은 불법 숙박업 운영금지 안내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 안에 있는 호실 최소 수십 개가 공유 숙박업소로 사용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정작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아는 투숙객은 많지 않습니다. Illegal? Yeah. Really? Yeah. So? What should I do? 에어비앤비에서 홍대 입구역 인근 숙소를 찾아봤습니다. 홍대 입구역과 바로 연결돼 있다는 이 숙소. 역시나 오피스텔입니다. 실태 파악을 위해 직접 예약하고 찾아가 봤습니다. 층별 안내판에는 예약한 호실이 회사 사무실인 것처럼 적혀 있지만 들어가 보니 영락없는 객실입니다. 투숙객을 위한 쓰레기 안내문이 이렇게 적혀 있긴 하네요. 숙소 곳곳에는 중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우선 투숙객 입장에서 살펴보니 안전이 우려됐습니다.
소화기는커녕 정상적인 숙박업소라면 갖췄을 화재 시 피난 안내도 같은 게 방 안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홈페이지 안내를 보니까 화재랑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있는데 소화기에 대한 안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불법이다 보니 사고가 나더라도 투숙객 피해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투숙객들이야 며칠 머물다 가면 그만이지만 정작 매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에 입주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막 복도에서 그냥 잔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파티를 해요. 단체객들 같은 경우에는 한 층에 두세 개를 빌려가지고 밤에 그 문을 다 열어놓고 본인들끼리 오가면서 막. 내국인 투숙객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돌 카페 같은 거를 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이런 데다가 방을 잡아서 술 마시고 밤새 그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고 떼창을 하면서 밤까지 기다려본 취재진. 이곳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투숙객들이 마구 버리고 가는 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방금 투숙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봉투 안에는 음식물부터 옷까지 다양했습니다. 선생님이 일일이 이거 다 봉투 풀으셔서 이렇게 다 분리하고 하시는 작업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버리고 가요? 사실 유명 관광지 근처 오피스텔마다 불법 공유형 숙박업소가 성행한 건 꽤 오래전부터입니다. 하지만 단속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단속 나올 수도 있는데 괜찮냐고 한 업자에게 묻자 친구 사무실에 묵는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고 알려줍니다. 해봤는데 희한해 막혀. 그냥 막 구류를 집어넣든지 벌금을 과하게 때리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없어질 텐데. 어렵게 적발에 성공해 업주를 내쫓아도 곧바로 또 다른 업자가 들어와 객실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찰도 많이 부르고 싸우기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나가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에어비앤비는 지난달부터 새로 등록하는 숙박업체는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내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기존 등록된 숙소도 내년 10월부터는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불법 영업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겠지만 후발주자 업체들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불법 공유 숙박시설 때문에 수년간 입주민들은 겪지 않아도 될 쓰레기 문제, 소음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놀러온 관광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법 시설에 묵는 동조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공유업체만 바뀌면 될 문제일까요?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